선거가 아직 많이 남기도 했지만 이 대구는 워낙 정당 지지도 격차가 워낙 많이 납니다. 네. 여당은 기본적으로 한 55%대, 야당은 다 합쳐봐야 하여튼 한 15% 정도 나오니까 3배 이상의 정당 격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수치는 큰 의미를 네. 두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우리 지지층 네. 뭔가 이번에는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분들한테 확신을 이번엔 내가 헛수고가 되지 않겠다. 이번에는 내가 결심하고 주변에 한두 사람을 설득하면 이번에는 정말 재미있는 결과 대구의 변화 만들어내겠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을 주는 효과는 있는 것 같고 그 점에서는 뭐 저한테는 이번에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점을 얻었다는 것은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수치하고 관계없이 정말로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약간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은 정말로 의리도 지켰고 그다음에 애국심이라는 어떤 가치 때문에 어지간하게 중앙 권력으로부터 소외되더라도 참았고 또 그리고 또 한 30년간 현재 여권 쪽의 정치 세력에게 정말 무한 애정을 줬는 데 비해서 지금 대구라는 도시는 특히 뭐 지방 도시들, 내륙 도시들이 그렇듯이 정말 힘들거든요. 무슨 뭐 사회 경제적 조건은 뭐 수치로 비교할 정도 이하입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이들이 점차 도시를 떠나고 돼서 오는 도시 활력이 죽고 있고 이런 등등의 모습들에 대해서 조금 화가 나 있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번에 자신들의 이런 처지를 권력에 대하여 또 국민에 대해서 뭔가를 한번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그건 분명히 아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어떤 그런 어떤 매개체 노릇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함부로 무슨 중앙 정치의 어떤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함부로 그렇게 반응을 못하거나 또 그렇게 행동을 못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만큼 절박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바로 북한 핵실험을 했다라는 게 그날 오전 아닙니까? 바로 오후에 바로 제가 성명을 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하는 이 국제사회의 도전적 행위가 한반도의 평화를 통하여 한반도 상황을 개선하고 남북 7,500만 이 민족에게 미래를 선사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이런 도발적 행위를 국제사회가 용납할 리도 없고 또 한반도에 이런 긴장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사실상 우리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국제정치에 우리는 그냥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북한 정권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한 거고요. 그랬더니 이제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 이제 성명에 이걸 하셨는데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논리 비하기 심하다. 당시 이제 대북 송금 특검을 반대한 것은 당시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현실 상황 속에서 봤을 때 그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나 한반도가 얻어야 될 어떤 여러 가지 지정학적, 지경학적 이익에 비한다면 사실 그것을 대북 송금 특검을 한다는 것은 그 김대중 정권에 대한 약간의 이제 조금 이 보복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제가 반대했던 것이고 사실 결과적으로 그 대북 송금 특검이 뭐 이루어짐으로써 사실은 뭐 북한에게 뭔가 어떤 압박제로서 작용한 것은 결국 없고 우리 내부에서면 갈등이 더 깊어졌습니다. 뭐 그러고도 또 현대그룹은 대북 사업 독점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드러났지만 결국 현대그룹의 대북 사업의 이제 독점권에 대한 뭐 비용이다 이런 게 분명히 해제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과연 그 대북 송금 특검이 옳았느냐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저는 아직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원자탄이나 수소폭탄 제조로 돌아왔다는 것은 조금 제가 이게 너무 높이 평가받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한 두 가지인데요. 우선 객관적 지표로 드러나는 것은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한 GRDP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여기에 다 공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생산 시설이 많이 이제 뭐 경상북도나 타 지역으로 가 있기 때문에 뭐 GRDP가 바로 주머니 사정을 바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 GRDP가 나타나는 것은 그만한 정도의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일할 기회도 없다는 이야기고 지금 정말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 지금 GRDP가 전국 20년째 지금 최하위권입니다.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뭐 소득은 이제 인근에 있는 경상북도나 다른 지역에서 이제 건물을 함으로써 소득은 뭐 평균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도시 자체가 그런 생산 기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도시에 또 일자리도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불균형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서민 경제 측면에서 보면 이분들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유독히 내수, 지방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 내수가 참 돌질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수성구만 해도 주로 이제 이게 이제 약간 베드타운 성격이 강하고 일종의 이제 소비가 이제 이걸 끌고 갈 텐데 뭐 저녁에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쭉 인사를 다니다가 보면 민망해서 이렇게 식당 문을 두드리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쯤 되면 거기는 적어도 좌석이 한 3분의 2 정도는 차서 뭔가 활발하게 뭔가 소비가 일어나야 이게 돌아갈 텐데 뭐 하루에 두세 테이블 받는 데가 많다고 하거든요. 심지어 옆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있어서 아주 이렇게 기가 죽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아유 저희들도 일을 하고 그래도 몇 푼 안 되지만 알바비라도 받아가야죠. 일 안 하고 있다가 가니까 정말 미치겠어요. 근데 이런 게 결국 하나는 서민경제, 소비라는 측면에서 지금 그런 거고 하나는 생산하는 측면에서 아까 말하는 뭔가 새로운 어떤 가능성, 성장에 대한 이게 밑거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지금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일 뭐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구 경제를 살릴 그런 방안을 내놓으라는 게 제일 큽니다. 특히 이제 수성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물론 부분적으로 지역의 민원성 그런 요구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지역도 그린벨트가 워낙 오랫동안 주민 생활을 옥죄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뭐 방안을 내놓으라든가 혹은 또 옛날에 이제 도시 계획을 할 때 지금에 와서는 이제 주민들한테 피해로 돌아가는 뭐 도시 계획을 다시 해달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제일 큰 거는 결국 대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그림을 내놓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수성구가 잘할 수 있는 부분. 뭐 예를 들면 원래는 여기 이제 의료 특구도 있었고 뭐 각종 이제 무슨 스포츠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한 어떤 마케팅이 된다든가 뭐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치밀하게 일자리를 만들고 어떤 지역 경제에서 조금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림들. 그다음에 우리 수성구를 둘러싸고 있는 인근 주요 대학들에서 배출되는 이런 고급 인력들을 어떻게 지금 현재 이 생산 기반하고 연결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과거 시장 선거 때 해보니까 어느 하나 쉬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 지역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한국의 전체적인 산업의 어떤 분포, 뭐 산업 정책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되는 문제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냥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에게도 국가가 무언가를 주겠지라는 건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도시 중심으로 뭔가 자기 그림을 그리고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생각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문제고 또 뭐 우리 지역에서는 결국은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결국 이제 이 젊은이들이 여기를 떠나야만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반전의 계기를 뭐 없냐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질문하죠. 특히 그것은 뭐 지금 현재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이 중산층의 삶을 지금 근본에 흔들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이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지금 그 부담을 다 특히 50대들이 다 지금 껴안아야 되잖아요. 40대, 50대.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대구 지역 특수의 어떤 역사적 문화적인 영향입니다만 아직도 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그 의무라는 걸 아주 강하게 생각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대구에서 가장 어떤 교육에 대한 그 압력이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꺼번에 한 칼에 해결할 방법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분들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접근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준비해서 호소를 하겠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이런 데 대해서는 뭐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뭐 제 나름대로 어떻게 양쪽의 이 불신을 한번 조금씩 메꿔보겠다고 노력을 했는데 뭐 결과가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 점에서는 국민들 앞에서 죄송하고요.
그래 지금 사실상 이제 야권이 분열이 됐습니다. 물론 안철수 전 대표가 내걸었던 현재 진영의 대립구도를 넘어서는 어떤 제3의 어떤 정당을 만들겠다는 뭐 논리 자체에 저는 뭐 반박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당제가 필요할 때가 되었다. 우리 국민들의 이 정치 구도를 이대로 끌고 갈 수는 없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현재 우리가 선거 제도를 바꾸자는 소위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잖아요. 이 제도가 그냥 온전되는 한에 있어서의 적구만 자칫하면 여권은 그대로 두고 현재 야권을 뭐 영구 분열을 하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확 다 말하자면 흡수해낼 만한 정치력은 없고 그렇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정책적 칼라만 분명히 이제 말하자면 달리 가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 정치 지형에 대한 근본적인 바꿀 수 있는 비전 또 거기에 따른 제도 개혁 같은 이야기는 없고 우리 내에서 어떻게 우리끼리 말로 이렇게 가려고 저렇게 갈라보아야 우리는 분열의 그 멍에서 못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인선님하고 제가 우리가 87년 그 6월 민주항쟁 이후에 현행 헌법에서 치러진 첫 대통령 선거 때 그 우리 양김의 분열에 따른 패배 그 안타까운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참 이 문재인 안철수 두 분 대표뿐 아니라 그분들에 대해서 열렬한 지지층들한테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각자 살아서 각자가 상대편을 제압하고 그래서 야권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또 그렇게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양진영으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분당이라고 하더라도 총선이나 그 이후의 한국 정치 지형을 어떻게 끌고 갈 거다 하는 고민은 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은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창당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자꾸 뭐 말을 안 보태겠습니다만 그럼 창당 이후에 현실적으로 총선을 준비하려고 각 선거구마다 이제 후보자들이 배치를 하고 나면 지금 뭐 정당 뭐 지지도가 새누리당 35, 안철수 신당하고 민주당이 21, 2% 서로 왔다 갔다 한다면서요. 이 이야기는 저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현재 이 정치 구도에서는 야권의 괴멸로 이어집니다. 거기에서 왔을 때 정치인 몇 사람이 뭐 몰락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고 국민적 삶이 거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대한민국에서 정치적 반대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고 그 답답한 국민들의 하루하루를 보호하고 대변해야 될 야권이 이렇게 괴멸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건 공동체적 재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또 나라 전체로 보더라도 지금 우리를 둘러싼 주변국들 일본에 저렇게 뭐 거의 뭐 수구화 그다음에 중국의 대국화 그다음에 미국의 일방적인 일본 경사 그다음에 북한에 저렇게 거의 뭐 핵실험 등 사실상 거의 도발적 행위들 이런 걸 따지면 대한민국 내에 있어서의 어떤 국민들의 본능적인 어떤 불안감을 자극하고 하면 이 보수의 정치 지형을 바꿀 방법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자칫하면 일본 민주당의 전례처럼 사실 200몇 석 하던 당이 지금 60석짜리 당이 되면서 일본 민주당은 존재는 하지만 국민들 삶에 아무런 감동도 의미도 없는 그런 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더라고요. 집권당에서. 바로 그게 남의 모습이 아니지 않냐. 뭐 그런 어떤 절박함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지역에서는 현재 뭐 두 당의 지지자를 다 합쳐봐야 20%가 안 되는 수준이니까 당장 무슨 큰 어떤 뭐 영향이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싸움을 하면 국민들의 눈에도 또 우리 지지자들의 눈에도 결국 절망밖에 더 보이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나마 마지막 선거를 통해서 세상에 뭔가를 좀 바로잡아 보겠다는 이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가 또 그렇게 무산되는 겁니다. 그 무서운 책임감을 두 분과 그 지지자들은 알고 있는지 정말 그런 걸 반문하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분열이 돼서 서로 째지고 뽑고 하면 아무래도 여기서도 소위 기운이 빠지죠. 그리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잠재적인 야권의 지지를 하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시덥지 않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투표를 안 하거나 뭐 이래야 되겠죠. 사실은 뭔가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이 표를 던졌을 때 이번에 뭔가 변화가 온다라는 효용감이랄까, 이런 부분은 현저히 떨어지겠죠. 이제 그 뭐 후보가 나와서 주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전반적으로 이 뭔가 해보자라는 그 기운을 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꾸 뭐 여기 오신다는 말이 들릴 때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 제 강하게 조금 호소를 드렸어요. 지금 뭐 김부겸 개인이 문제가 아니고, 또 김부겸이가 표방한 대구 정치에서 좀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하나의 단서를 만들자는 데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마음을 여시고 있다. 따라서 이 꿈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온다라고 결과적으로 보여질 텐데, 그거는 문수 선배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하고 다르지 않냐. 또 이른바 깨끗한 어떤 그 보수 리더로서의 그 이미지도 훼손될 거고, 안 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몇 번 했는데, 아마 뭐 내용은 우리가 뭐 알 수는 없고 짐작만 하지만 결국 이제 대선이라는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해서 오셨었겠죠. 그런지 뭐 사실은 뭐 야속하기도 하고 또 조금 더 야 정치 참 이거 비정하구나 하는 생각도 했죠. 그러나 뭐 현실적으로 벌써 그러고 서로가 두 사람이 열심히 뛰기 시작한 지 벌써 한 6, 7개월 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여기저기서 매일 만나고 하더라도 이제는 뭐 서로 담담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글쎄 정치라는 걸 꼭 정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누구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결국 그분도 뭐 그냥 국회의원 하자고 오신 분 아니잖아요. 뭔가 자신의 테마를 가지고 이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를 하시겠다고 오신 분인데, 지금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혈투입니다. 사실 혈투. 지금 피를 흘려가며 싸우고, 지금 벌써 뭐 심지어 네거티브까지 나오고 막 이제 이런 판이 되면 사실 두 사람에게 뭐가 낫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정말 진지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호소를 해볼 작정이고, 그 두 사람 다 여기서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버리면 뭐 두 사람 다 정치적으로 얻는 게 없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들을 끝까지 호소를 하면서 갈 작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선거라는 게 객화될 수밖에 없지만 뭐 두 사람 다 이미 정치판 선거판에서는 우리가 20년 이상 잠깐 굵은 사이들이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얻어진 상처뿐인 어떤 그런 선거 결과, 그건 영광이 아니더라, 오히려 오욕이더라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으니까 어느 선은 넘지 않고 갔으면 싶습니다. 저도 우선 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사실은 정치적 상식은 아니죠. 그런 방식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는 완전히 치명상을 입는 건데, 그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아니 그러면 한 지역에서 자기들이 계속 독점만 하면 언제까지 하시려고? 무슨 정치에 있어서 경쟁하고 여야가 경쟁하는 거는 이 대의 정치의 기본인데 그 자체를 부정하는 어떤 거잖아요. 그건 뭐 좀 내가 지나치다고 보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근본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그리는 향후의 정치 그림하고 친박 진영에 속한 분들의 그림 사이에 지금 충돌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소수는 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좀 억울한 게, 뭐 김부겸이 하나한테 그래 대구 요 하나 조그만 거 그 주기가 그렇게 싫어서 제일 처음에는 대선 후보 김문수를 보내다가 그 대선 후보에게 사실은 같은 당에서 저렇게 상처를 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놓고는 또 새로운 또 무슨 소위 진박의 거물을 또 보낸다 하면 이거는 어디 뭐 저는 이래가지고 어디 치르겠습니까? 소위 우리 시골 학교에서 우리 왜 이짐에 당하는 거 비슷하게. 뭐 그러나 저러나 대구 시민들이 결국 판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정치적인 상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무리해야 될 또 이유도 없고요. 그뭐 몽골 솔직히 선거 결과는 대구 시민들이 판단하는 거지. 그럼 누굴 보내면 완전히 이기고 누굴 보내면 뭐 완전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선거라는 게. 진짜로 염치 없는 짓입니다. 냉정하게 이게 다 현역 의원들 유리한 그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도전자들은 뭐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지금 몰아놓고, 당신들은 뭐 이제 물론 오늘까지입니다만 이제 어제까지죠. 이제 의정 보고서 하면서 당신들은 선거운동 편안하게 하고 있고, 이건
이건 소위 게임의 규칙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늘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현행의 이 소선거구 제도를 다시 검토하든가 아니면 적어도 선거구 획정이라는 어떤 큰 틀에 대해서는 정말 정치권은 손 못 대도록 해야죠. 그걸 정치권의 대리인들끼리 하니까 맨날 말싸움마다 깨졌고 그게 다시 정치적 타협으로 넘어오니까 지금이요 소위 양보를 못하겠다는 건데 막 그 점에서 저는 솔직히 여야를 떠나서 아니 그래 끝까지 타협이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역시 더 큰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한석을 더 읽겠다 뭐 그거 가지고 이래 싸우는 거라면서 참 염치 없는 짓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워낙 화가 난 부분이 많아서 이게 작은 이야기일지 모릅니다만 사실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 대통령과 한국 정치, 한국의 사회 경제 상황을 조금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자 그룹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보니까 자기 확신이 강하신 분이잖아요. 지금 현재 일관되게 당신이 내건 경제 관련 법안 통과, 그다음에 국회의 소모적 정쟁에 대한 비판, 그 테마는 그대로 일관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믿음직스러운 그런 인물들을 국회에 많이 배치하겠다. 물론 뭐 어떤 권력자가 뭐 그런 정도의 욕심이 없는 적은 없었겠죠. 그러나 그분은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자신의 지지자들만을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자신을 반대한 사람, 자신에게 비판적이거나 시니컬한 어떤 그런 세대, 그런 지역까지를 다 아울러 가야 되는 게 대통령이라는 자리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이제 국내 정치적 발언은 조금 이제 자제하시고 특히 어제 저는 궁금했던 것은 우리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좀 전략적 위치,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오히려 국민들에게 차분차분하게 설명하셨더라면 더 나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국회에서도 지금 이제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법안에 대한 토론이 뭐 이루어지잖아요. 아예 야당이 안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중에 대통령께서도 또 잘못 보고받은 부분이 제법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공무원 보고 중에는 분명히 노동자와 이런 부분보다는 기업적 입장을 더던 것, 또 그 중에서 이제 뭔가 성장에 대한 어떤 책임과 계기를 위해서 뭐 예를 들면 기업에게 더 인센티브를 주자든가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그걸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 갈등을 하나하나 이렇게 치유해 나간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텐데 대통령이 지금 똑같은 말씀을 지금 벌써 한 2달째 일관되게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국내에서 정치적 긴장은 높아지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것들은 조금 점점 더 멀어지는 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조금 섣부른 이야기에서 조심스럽네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과거의 민주 반민주 시대 때 형성됐던 현재 그 야당의 역할 혹은 어떤 그런 철학의 어떤 그 틀에 안주해 서는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이 분당까지 이렇게 드러난 걸로 보면 사실 이제 그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국민들이 감동도 안 하고 박수를 안 친다는 얘기거든요. 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순과 갈등이 그 패러다임으로 이제 푸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권을 저는 확대 재구성해야 될 이 과제가 우리한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뭐 저도 제 목소리를 내겠죠. 대구에서 만약에 대구 시민들의 신임을 받으면 이제는 뭐 그런 목소리를 좀 당당하게 앞뒤 거치지 않고 하겠습니다. 소위 뭐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자신의 정치적 야심 때문에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고 이런 정치를 이제 마찬가지 없습니다. 저도 벌써 정치권에 온 지가 25년, 26년, 그리고 앞으로 뭐 정치를 해봐야 뭐 몇 년 더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대구에 내려왔을 때 결심했던 대로 한국 정치에서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한번 돌파구를 만들겠다. 또 그거를 국민들 스스로, 시민들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면 저는 그 다음에 뭐 정말이지 저한테 이제 주어진 과제가 보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그런 대의와 명분을 가지고 야권을 확대 재구성하자고 하면
저는 좀 제가 발언권에 무게가 실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 제 역할을 똑똑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자꾸 기존에 있는 틀은 거기에서는 조금 넘어서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고 네. 그것이 마침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제 야심 때문에 막 이렇게 과정 생략하고 무슨 저 박수나 받는 어떤 그런 조금 어찌 보면 무책임하고 그런 역할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건 분명히 자기 발언에 책임도 지고 설득력 있는 그림도 내겠습니다.